미디어 협동조합 국민TV 개국기념 특강 신춘 2014 대한민국을 말하다. 미디어 협동조합 국민카페 온에어가 국민TV 개국을 맞아 주간 특강을 마련합니다. 대한민국의 언론, 법조, 경제, 안보, 사회 각 분야의 전문가들이 나서 2014년 대한민국의 현실과 미래를 짚어냅니다. 3월 24일 월요일 서화숙 한국일보 선임기자, 3월 25일 화요일 이정열 전 창원지법 부장판사, 3월 26일 수요일 선대인 경제연구소장, 3월 27일 목요일 김종대 디펜스 21 플러스 편집장, 3월 28일 금요일 홍세화 말가활 발행인이 시대의 화두를 제시합니다. 3월 24일부터 28일까지 서울 마포구 월드컵로 37 국민카페 온에어의 조합원과 애청자 여러분의 많은 참관을 기대합니다. (3월 27일) 목요일까지는 저녁 7시 반, 3월 28일 금요일 홍세화 발행인 강연만 오후 5시에 시작됩니다. 저녁길 깊이 있는 이슈 분석, 뉴스피드가 도와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변현주입니다. 삼선 단체장인 박맹우 울산시장이 임기를 3개월 남겨놓고 사퇴했습니다. 박맹우 시장은 힘든 결정을 내렸다면서 울산을 위해 국회와 중앙정치 무대에서 더 큰 일을 해야 한다는 시민들의 권유를 받아들인다, 이렇게 덧붙였습니다. 그는 오는 7월 30일 국회의원 보궐선거에 출마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박 시장의 사퇴는 올해 지방선거를 앞두고 새누리당 울산시장 경선 후보로 나올 김기현, 강길구 국회의원 중 한 명이 시장 후보로 결정될 경우 공석이 될 지역구의 국회의원 보궐선거에 대비한 것입니다. 하지만 보궐선거가 있을지 여부가 불투명한 상황에서 이 박 시장의 사퇴는 지방선거에서 특정 후보를 지지하는 모양새로 비치면서 공정선거를 어렵게 한다는 비판이 일고 있습니다. 오늘 이 이슈를 집중적으로 다뤄보겠습니다. 그 전에 먼저 광고 듣고 오겠습니다. 새로운 시작, 새로운 여행, 대한민국 투어. 대한민국 투어는 45인승, 28인승, 리무진 등 다양한 관광버스를 보유하고 있으며 최고의 서비스와 저렴한 가격으로 모든 차량을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차량 문의는 1599-2686, 1599-2686. 여러분의 편안하고 안전한 여행길, 대한민국 투어가 함께합니다. 결혼식, 가족여행, 세미나, 네이버나 다음에서 대한민국 투어를 검색하세요. 45인승 리무진, 일반 버스, 35인승 버스, 28인승 리무진, 25인승 버스. 서울, 경기, 인천 어디서나 1599-2686. 조합원 스토리텔링님 신청 광고입니다. 겨울철 벨미 과메기 맛있게 드셨어요? 포항 죽도시장 상인협동조합에서 이번에는 간장 게장을 내놓아요. 살아있는 암꽃게로 만들어 살이 탱탱한 명품 간장게장. 미디어 협동조합원께는 아주 저렴한 가격으로 모시고 배송비를 따로 받지 않습니다. 010-9896-8282, 010-9896-8282. 검색창에서 죽도락을 검색하세요. 밥도둑 망도둑 내 사랑 간장게장. 박맹우 울산시장이 임기 3개월을 남겨놓고 사퇴 의사를 밝혔습니다. 시장직 임기 3개월을 앞두고 시장직을 내려놓으려고 합니다. 오는 3월 31일 시장직을 사임하고자 합니다. 박 시장은 7월 재보선에서 울산시장에 출마한 새누리당 김기현 의원의 지역구에 출마할 예정입니다. 새누리당의 욕심은 도대체 어디까지입니까? 상향식 공천혁명 운운하던 새누리당의 회전문 공천, 그 공천 행태의 민낯이 다시 한번 적나라하게 드러난 꼴입니다. 새누리당은
기득권을 공고히 하는 회전문식 공천 행태를 즉각 중단해야 합니다. 소속 광역단체장의 이 같은 구태를 방관하는 것은 해당 지역 주민들은 물론이고 국민들의 정치 혐오를 부추기고 또 유권자들로부터도 심판받을 것임을 분명히 경고합니다. 네, 박맹우 울산시장이 임기 3개월을 남겨놓고 사임하겠다는 뜻을 밝혀서 참 논란이 일고 있는데요. 박맹우 시장은 삼선 자치단체장입니다. 이번 6.4 지방선거에 출마할 수 없는 입장이죠. 따라서 굳이 임기를 마치지 않고 사임할 이유가 전혀 없었던 것입니다. 거기다 박 시장은요, 며칠 전 가진 기자회견을 통해 7월 30일 울산에서 국회의원 보궐선거가 있다고 한다면 보선에 나서기 위해 시장직을 사임하고자 한다, 이런 입장을 밝히기도 했습니다. 즉 국회의원 재보궐선거에 출마하기 위해 3개월 남은 임기를 채우지 않고 시장직을 사퇴하겠다는 것이었습니다. 출마한다면 울산에서 나올 텐데 지금 지역구가 비어있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오늘 전화 연결해서 인터뷰를 할 분은요, 울산시민연대 김지훈 지방자치센터 부장입니다. 부장님 나와 계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박맹우 시장, 울산이 아닌 다른 지역에서 출마할 계획인가요? 왜 지역구 국회의원이 다 있는데도 국회의원 출마를 선언한 걸까요? 일단 다른 지역 출마 가능성은 이제 전혀 없죠. 말씀하신 것처럼 이번 시장과 국회의원 간의 자리 바꾸기 사건은 일단 지난 21일 날 박맹우 시장이 이제 국회의원 출마를 명확히 하면서 이렇게 불거졌는데요. 이때는 이제 김기현, 강길부 국회의원을 비롯해가지고 4명의 새누리당 예비 후보가 있을 때입니다. 당시 이제 누가 당내 시장 후보가 되고 최종적으로는 당선 여부도 알 수 없는 상황에서 이렇게 중간 사퇴를 한 것은 결국 국회의원 중 한 명이 시장에 당선될 것이다 라는 것들을 고려치 않고서는 생각하기 힘든 일이었습니다. 네, 이런 사례가 사실 정치사에 있었나 참 모르겠습니다. 민주당 김정현 부대변인은요, 그제 논평을 내고는 선관위에 울산시장 출마를 선언한 김기현, 강길부 의원과 또 박맹우 시장 사이에 어떤 뒷거래가 있었지 않았나, 이걸 밝혀달라고 촉구했습니다. 뒷거래가 있었다고 봐야 할까요? 물증은 없습니다만은 지난 21일 날 사퇴 후 그리고 25일 날 새누리당 시장 후보 컷오프를 통해 가지고 4명의 새누리당 시장 예비 후보 중에서 3명이 될 것이다, 이런 예상을 깨우고 2명의 국회의원만이 경선 후보로 정되었습니다. 네네. 이런 것을 보면 아무래도 사전에 모종의 이야기가 있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네, 그렇군요. 그런 의혹들이 참 많은데요. 이 통합진보당 이영순 울산시장 예비 후보도 있습니다. 이분은 이제 박맹우 시장의 사퇴가 특정 후보 내정설과 연관됐다는 주장이 더 큰 설득력을 얻고 있다, 이런 말까지 합니다. 이 박맹우 시장이 지금 거론되고 있는 후보 중에서 누구를 지지하느냐, 이것도 선거 판도에 큰 영향을 줄 거다라는 예측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3선 12년 동안 시장인 그간 나름대로 시민의 지지도 있었고요. 네. 또한 임기 동안 장악해놓은 이제 공식적 그리고 비공식적 경로를 감안한다면은 현실 권력으로서 힘을 발휘한다고 보는 것이 진짜 맞을 겁니다. 그리고 본인이 이제 국회의원으로 가기 위해서는 누군가의 지시와 지원을 필요했듯이 역으로도 그런 과정이 충분히 생각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그렇군요. 큰 영향을 줄 것이라는 예측이 어떻게 될지 좀 더 지켜봐야 할 것 같은데요. 지역 정가에서는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새누리당, 중앙당이 교통정리한 건 아닌가, 그렇게 보는 시각도 제가 들었는데요. 박맹우 시장이 사퇴 기자회견에서 앞서 3월 17일과 18일이었습니다. 중앙당과 2차례 사전 조율을 거쳤다고 조승수 진보당 울산시장 예비 후보가 주장하기도 했는데요. 지역 정가의 입장은 어떤가요? 지난 12일 날 박맹우 시장이 단독으로 청와대 행사에 참석한 후에 김기춘 실장을 면담했다는 기사가 나온 적이 있습니다. 네. 이때 그런 얘기가 나왔고요. 또한 시장과 국회의원 간의 자리를 바꾸는데, 그리고 또 이러한 비난을 충분히 예상했을 때인데 중앙당이 손 놓고 있었다고 보기에는 힘들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렇죠. 중앙당도 어떤 교통정리를 한 데 있어서 직접적으로 연관성이 있다, 그렇게 보시는 입장이죠? 네네.
사실 이렇게 맞바꾸기를 한다 이런 형식이 조금 우스꽝스러워 보이기도 합니다. 개인적으로. 그런데 새누리당 간판이면 찍어주지 않겠나 하는 심산이 있었던 건 아닐까 그런 생각까지 드는데 이런 모험의 배경에는 무엇이 있다고 보십니까? 결국 특정 정당이 비권적으로 지역 독점을 하고 있다는 것이 문제가 아닐까 싶습니다. 네. 말씀하신 것처럼 영남권 같은 경우에는 새누리당이 네. 또 호남권 같은 경우에는 민주당이 지역 독점하고 있는 상황에서 네. 뭐가 되든 아마 지지할 것이다 이렇게 배경이 있을 것 같고요. 네. 또 한편으로 이런 것들을 바탕으로 정치 불신과 그리고 혐오를 통해 가지고 이런 반정치주의를 확산 통해 가지고 네. 어떤 기득권을 유지하는 것도 있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네, 아직도 새정치가 갈 날이 좀 멀었다라는 생각이 조금 들기도 하는데요. 아무튼 이 울산시장 선거 진보정당도 출사표를 던진 상태입니다. 중앙부대에서는 진보정당의 존재감이 크게 약화됐는데 울산 현지에서는 어떻습니까? 이 진보정당 승산이 있다고 봐야 할까요? 선거는 뚜껑을 열어봐야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승산을 예단하기는 힘들 것 같습니다. 네네. 다만 근래 진보정당의 약화가 선거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라는 점은 좀 부인하기 힘들 것 같고요. 네. 다만 울산의 경우에는 기초단위 선거에서는 일정 정도 진보정당 소속 구청장이 당선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광역 의원들도 일부 당선되기도 했습니다만은 광역단체장의 경우에는 현실적으로 쉽지 않아 보입니다. 네. 현실적으로 쉽지 않을 것 같은데 사실상 이게 7월 30일에 치러지는 선거 이미 결과가 나왔다고 볼 수도 있을까요? 글쎄요. 말씀드리기 힘들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7월 30일 보궐선거를 위한 박맹우 울산시장의 사퇴 참 많은 파장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울산 지역 야권연대 연결고리로 또 작용될지 주목되기도 하는데요. 이 박맹우 시장의 사퇴를 계기로 야권이 어떤 전략적인 선거연대를 할 가능성이 없겠는지 어떻습니까, 부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각 당의 선거 전략이기 때문에 제가 네. 뭐라고 말씀드리기는 힘들 것 같습니다. 네. 일부 언론에서는 이렇게 선거 연대를 할 것이다라고 결론이 되고 있습니다만은 실제로 어느 정도 그 기사가 정합성을 가지고 있는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아직은 여러 가지 보도 자료가 많이 나오고 있기는 합니다만 어떤 선거판이라는 게 사실 그게 결과가 나와봐야 아는 거기 때문에 섣불리 판단 승산이 있다 이런 판단을 하기는 좀 힘든 게 사실이죠. 네네. 그런데 이 박맹우 시장의 울산시장의 사퇴 이런 이슈와 함께 이제 김기현 새누리당 의원 소유 건물에서 성매매가 있었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이 조승수 정의당 울산시장 예비 후보가 제기한 것이기도 한데요. 사실관계를 혹시 파악하신 게 있습니까? 지역사회에서 이런저런 설로 존재한 적은 있습니다만은 네. 언론을 통해 가지고 사실로 확인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네. 이와 관련해서 좀 더 자세한 설명 부탁드립니다. 지사인 특정 매체 표현해서 그렇습니다만은 지사주간지에서 네. 그 보도를 통하면은 김기현 의원이 소유한 건물에서 네. 성매매가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기사가 나왔고요. 네네. 관련해가지고 김기현 의원은 부인하고 있습니다만은 네. 그 기사 내용 볼 때 사실인 걸로 보입니다. 기사 내용으로 볼 때 사실인 걸로 보인다. 이 문제와 관련해서는 앞으로 진행 방향이 어떻게 됩니까? 글쎄요, 지금 관련해가지고는 어떻게 선거 공간에서 이렇게 여야 간에 충돌, 이렇게 사실관계에 대해서 주고받고 있는 중입니다. 아직은 이제 정치적으로 어떤 선거를 앞두고 있기 때문에 크게 이거에 대해서 보도된 바는 없죠. 지역 언론에서도 네. 단편적으로 거론이 되고 있는 수준이고요. 네네. 관련해가지고 좀 더 거기에 대한 사실관계 관계라던가 문제점을 거론한 부분들이 더 공론화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만약에 이 성매매 업소가 들어선 걸 알았더라면 김기현 의원의 울산시장 출마는 물론 또 더 나아가서 국회의원직 사퇴로 불가피하다 이런 목소리도 나오는데 과연 몰랐을까요? 김기현 의원 같은 경우에는 워낙 재력가라서 네. 건물 한두 군데 대해 가지고 직접 관리까지 했을지는 네. 꼼꼼히 챙겼을지는 잘 모르겠는데요. 네네. 핵심은 성매매에 관련해 가지고 사실 알았든 몰랐던 간에 건물주로서 성매매 특별법상 불법 행위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합니다. 네.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세금 회피를 위해 가지고 건물 등기조차 해놓지 않았는데요. 네. 이러한 자가 이제 울산시장으로서 나서겠다는 것들이 과연 얼마만큼 인정을 받을 수 있을지 의문입니다. 네, 그렇군요. 다시 주제로 잠깐 넘어가겠습니다. 이 박맹우 울산시장은 사실 삼선 단체장입니다. 12년을 울산시장으로 그 임기를 사실 3개월 남겨두고 있는데요. 그동안 이 박맹우 시장이 울산의 발전을 위해서 조금 애쓴 부분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시민들의 지지를 받고 있는 상황인데 지금 울산에서는 시민들의 반응이 어떤가요? 그렇어요. 지금 아무래도 삼선 임기를 마치지 않고 사퇴하는 네. 것, 그리고 특히나 이것들이 국회의원과의 자리 바꾸기로 이루어진다는 부분에 있어서는 네. 비판이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일부 언론에서는 이게 인물론 거론을 하면서 네. 이 문제를 회피하려고 하는 부분들이 있는데요. 네. 이것들은 초점을 흐리고 있는 거 아닐까 싶습니다. 아, 그렇군요. 인물론으로 또 회피하고 있는 것, 초점을 흐리고 있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앞으로는 조금 더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사실 7월 30일이면 아직 좀 많이 남았고요. 그렇죠? 6월 30일인가요? 7월 30일이죠. 국회의원 보궐선거. 네네. 7월 30일이면 아직 남았기 때문에 네. 앞으로의 행보를 지켜봐야 할 텐데 여러 가지 언론 매체 또 보도되는 거에 따르면 사실 울산시장이긴 합니다만 여태까지의 관행들 중에서도 조금 크게 다뤄지고 있는 면이 없잖아 있습니다. 중앙방송에까지 보도가 많이 되고 있어요. 네. 네, 많은 국민들이 여기에 대해서 조금 우려 섞인 목소리들도 많이 나오고 있는데 네, 앞으로 우리가 조금 더 시민으로서 울산시장의 시민으로서 또 우리 또 서울에서 있을지도 모를 이런 상황에 대비해서 우리 시민들의 입장에서는 어떻게 해 나가는 것이 올바른 길인가? 우리 울산시민연대 김지훈 부장님의 입장은 어떻습니까? 개인적인 질문입니다만. 결국 이런 것들이 어떤 정치에 대한 어떤 혐오라 할까요? 냉소 이런 것들을 강화를 시키는 건 아닐까 싶습니다. 네네. 통상 반정치주의라고 말하는 네. 정치를 경멸하고 조롱함으로써 시민들이 정치에 대한 기대를 걸지 못하게 한다. 네. 그리고 정치의 가능성에 대해 가지고 냉소주의를 확대시킨다. 이런 부분들을 기득권 정치 세력들이 확산시키고 있지 않는가 싶은데요. 네. 결국 이렇게 악화가 양화를 구축하는 모습들이 정치에 대한, 그리고 특히 울산으로 놓고 보게 된다면은 울산 정치를 좀 더 이렇게 우스갯소리로 만드는 부분들이 있어서 그렇다 하더라도 결국은 정치가 중요하다는 관점을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지 않을까 싶습니다. 결국 정치를 통해 가지고 우리의 삶을 변화시켜 나갈 거고, 네네. 그리고 또 시민으로부터 권력이 나오는 민주주의 같은 경우에는 네. 결과 못지않게 과정이 중요하다. 그런 점에서 여전히 정치가 중요하고 네. 시민들이 이러한 어떤 야합에 불구하고 정치에 대한 관심과 그리고 참여를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우리가 사실 보도되는 것만 보고 참여는 하지 않는 그런 원인을 제공한 것도 물론 우리 정치권입니다만 참여를 하지 않는 시민들도 조금은 반성을 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부장님도 그렇게 생각하시는지요? 네, 결국 정치를 바꾸는 것들은 시민들의 힘이기 때문에 시민의 네. 참여 없이 그리고 시민의 변화 없이는 이런 잘못된 정치의 모습들을 바꿀 수는 없는 거죠. 네, 그러면 현재 울산시민연대에서는 어떤 활동들을 펼치고 있습니까? 통상 이제 선거를 앞두고 통상 선거라는 것들이 네. 구도가 6 그리고 인문이 3 정책이 1이라고 부르는 알고 있는데요. 네. 결국 하지만 이렇게 좋은 정책이 지역 사회를 바꾸기 위한 활동을 할 것입니다. 네, 네. 결국 이런 상황 속에서도 우리 사회가 보다 좋아지기를 희망하는 것들이 시민단체 역할인데요. 네. 정책 선거를 통해 가지고 정책 의제를 통해 가지고 네. 울산을 바꾸기 위한 활동을 할 것이고요. 네. 특히나 이번 선거 같은 경우에는 단체장이 바뀌는 것만큼 좋은 단체장이 될지 어떤 단체장이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네, 사실 12년 만에 바뀌는 거죠. 예. 12년 기간 동안 가져왔던 행정 패러다임을 바꾸는 것이 중요하다. 그런 취지하에서 각 분야별로 저희가 제시하는 정책 제안 활동을 할 것입니다. 네, 울산시장 선거를 위해서 울산시민연대의 역할도 상당한 부분을 차지한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이 박맹우 시장의 사퇴 그리고 국회의원과의 맞바꾸기가 아니냐 하는 이런 부정적인 입장에 대해서 앞으로 어떤 활동을 기울이실 예정입니까? 가깝기도 좋고 또 7월
치러질 국회의원 보궐선거도 그렇고 그걸 관련해서 계획이 있으십니까? 아주 구체적으로 일정이 나오지 않았습니다만은 어찌되었던 이 부분들, 시장과 국회의원 간의 자리 바꾸기라는 부분들에 있어서는 문제점을 계속 제기해 나갈 거고요. 네. 또 그 과정 속에서 정치적 이득을 볼 세력들이 또 사람들이 구체적으로 존재하지 않겠습니까? 네. 이에 대한 문제점을 시민들에게 지속적으로 알려나가고 네. 시민들의 공감을 얻기 위한 활동들을 네. 계속할 예정입니다. 시민들에게 이런 것들을 알리는 활동을 한다 하셨는데 어떤 방법들이 있나요? 조금 궁금해서 그런데요. 이런 시위 지금 박맹우 시장은 31일 날 퇴임 시위를 가질 예정인데요. 네. 그 자리에서 이런 시위들이라든가 이런 활동들을 생각해 볼 수도 있을 것 같고요. 오는 3월 31일 퇴임식이 거행됩니까? 네, 그렇습니다. 네. 그 자리에서 어떤 시민 행동도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또한 인터넷이라든가 SNS나 네. 그리고 인터넷 통한 여론을 활성화 작업도 생각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많은 여론들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까? 지역 언론에서는 좀 중요하게 거론이 되고 있는데요. 네. 이런 것들이 개인적으로 볼 때는 좀 표피적으로 좀 언급하고 있지 않는가 싶습니다. 좀 아쉬운 부분들이 조금은 있습니다. 네. 아쉬운 부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울산시민연대 여러분들께서 조금 더 수고해 주신다면 우리 민주사회를 건설해 나가는데 일보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김지훈 부장님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울산시민연대 김지훈 지방자치센터 부장이었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국민TV 라디오의 저녁길 시사 프로그램 뉴스피드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팟빵 팟캐스트로 다시 들으실 수 있습니다. 오늘 민주당과 무소속 안철수 의원의 새정치연합이 결합한 통합신당 새정치민주연합이 공식 출범했습니다. 새정치민주연합은 국회의원 의석수 130석이라는 무게 외에도 새정치를 앞세워 국민적 지지를 상당히 받아온 안철수 의원이 주도하고 있다는 점에서 향후 정치권에 미칠 파장이 클 것으로 예상됩니다. 오늘 전당대회가 있었는데요. 우선 두 공동대표의 대표 수락연설을 듣겠습니다. 우리 새정치연합은 비판을 위한 비판, 반대를 위한 반대는 하지 않을 것이다. 새정치민주연합은 민생과 국익에는 적극적으로 협력할 준비가 돼 있다. 이러면서도 독선과 아집, 부정부패, 민주주의를 위협하는 반민주적 행위에 대해서는 독하게 싸울 것이다. 이런 방침을 말했습니다. 먼저 안철수 대표의 말을 들어보시겠습니다. 한국은 지난한 역사 속에서도 산업화와 민주화를 함께 이루며 성공과 상승의 역사를 써왔습니다. 그러나 지금 대한민국은 엄중한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경제사회적 모순은 심화되고 내일의 희망을 찾기 어렵습니다. 경제 양극화, 비정규직 양산, 중산층의 몰락, 일자리 없는 성장 등 시대는 불안하고 국민의 형편은 고단합니다. 국민은 간절히 찾고 있습니다. 이 답답하고 숨막히는 어둠의 터널을 벗어날 탈출구를, 그리고 내일을 설계할 수 있는 희망의 대안을 찾고 있습니다. 새정치는 바로 이처럼 숨막히는 시대의 상황을 타개해야 합니다. 또 좌절하고 힘들어하는 국민의 마음을 담아내야 합니다. 동지 여러분, 오늘 새정치민주연합의 창당은 미래로 가는 새로운 체제의 출발입니다. 새정치민주연합은 자신들의 실리를 위해 국민과의 약속을 헌신짝처럼 버리는 낡은 정치 세력과의 비교를 거부합니다. 대선 때 주요 공약들이 잉크도 마르기 전에 줄줄이 폐기되고 있습니다. 정파의 이익보다 국민과의 약속이 더 중요합니다. 이 자리를 빌어 새누리당에 촉구합니다.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약속을 지키는 좋은 정치에 동참해 주십시오. 새누리당은 바보 정치를 한다고 우리를 비웃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잠시 살고 영원히 죽는 대신 잠시 죽더라도 영원히 사는 길을 선택해야 합니다. 김한길 공동대표는요, 국민과의 약속을 실천하는 정치, 무너진 민주주의를 바로 세우는 정치, 민생 챙기기를 최우선으로 하는 정치, 한반도의 평화와 통일을 지향하는 정치, 이 정치들을 새정치민주연합이 실천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누구나 예외 없이 최소한의 인간적인 삶을 국가로부터 보장받는 복지국가를 우리가 만들어야 한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계속해서 김한길 대표의 말 들어보시겠습니다. 민주당의 역사와 안철수의 새정치가 만나서 드디어 새정치민주연합이라는 새 이름으로 새롭게 출발합니다. 드디어 오늘 민주주의가 승리하고 민생이 승리하고 평화가 승리하고 새정치가 승리하는 위대한 국민 승리의 새 시대를 열어갈 새정치민주연합이 힘찬 깃발을 세웁니다. 새정치는 무엇보다 국민과의 약속을 실천하는 정치입니다. 국민에게 거짓말하고 국민과의 약속을 헌신짝처럼 팽개치면서도 아무 거리낌이 없는 거짓말 정치는 구태 정치이고 낡은 정치입니다. 새 정치가 낡은 정치를 물리쳐야 대한민국의 밝은 미래가 열릴 것입니다, 여러분. 박근혜 대통령과 새누리당은 지난 대선 기간 내내 국민이 듣기 좋은 약속들을 마구 쏟아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과 새누리당은 정치개혁의 대표 공약으로 기초선거에서의 정당 공천 폐지를 거듭 국민께 약속했습니다. 기초공천 폐지는 정당과 국회의원들의 기득권을 내려놓으라는 국민 대다수의 오래된 명령이었습니다. 그런데 박근혜 대통령과 새누리당은 마치 그런 약속을 한 번도 한 적이 없는 사람들처럼 공천을 강행하고 있습니다.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국민과의 약속을 내팽개치고 기초선거 공천을 강행하려 한다면 박근혜 대통령과 새누리당의 거짓말 정치에 대해서 국민들이 반드시 표로서 심판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박근혜 정부 들어 첫 전국 선거인 지방선거는 16년 만에 3자 구도로 치러질 것으로 예상됐지만 양측의 통합으로 전통적인 여야 양자 구도로 돌아갔습니다. 통합신당이 시너지를 발휘할 경우 특히 수도권에서는 상당한 영향력을 발휘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여당이 광역단체장 후보의 중진들을 대거 차출한 것도 이 때문입니다. 새정치민주연합은 기초선거 무공천을 선언했고 또 국민과 약속을 지키는 신뢰의 정치 세력임을 집중 부각시키고 있습니다. 그 대신 새누리당은 약속을 어긴 거짓의 정치 세력으로 각각 몰아가면서 이 선악의 대결 구도를 형성하겠다는 전략인데요. 뉴스피드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저는 변현주였습니다.